월급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퇴직금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 매년 중간 정산하는 거지. 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람 엄청 많이 불고 좋다. 한마디로 이런 시원하다. 걸 끝내준다 그래. 끝내준다고. 야, 날씨 좋은데 햇볕하고 바람하고 이렇게 부조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그냥 막 어. 맞서서 했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되네. 바람에 등지고. 우리 40세를 우리 뭐라고 부르지? 부록이라고 하지, 부록. 그치, 안 흔들린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 많이 흔들렸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록이라고 지어놓은 것 같아. 흔들리지 말라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 50은 뭐라고 부르냐? 50이 지천명인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알아? 이제 좀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알으라고? 알아야 될 알으라고 때가 지천명이구나. 됐다. 뭐 이런 어. 거 느낌인 것 같아. 아직 뭐 하늘의 천명을 할 때는 아니지 우리가. 아, 근데 지천명은 그만두고 이 앞으로 길지 않은 남은 이 기간 중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의 걱정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얼만큼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내 소득이 얼만큼 뭐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게 사실 제일 고민인 것 같아. 과거에는 계속 일하면서 연봉도 계속 올라가는 그렇지.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 방식이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정년 연장을 하면서 일부 대신- 받아들인 게 임금 피크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나이대를 기준으로 이제 임금이 삭감되는 형태? 이게 참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 된 거지. 그렇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래 일하는 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 많은 그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이 월급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퇴직금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 아, 그거 참 심각한 것 같아. 그러면 보통 퇴직금이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내 급여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퇴직급여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퇴직금.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할 때 그냥 일시금 받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 근데 그건 종류가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하는 DB형이 하나가 있고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이 있는데 그렇죠, 어려우니까 뭐 그냥 퇴직연금인데 하나는 회사가 운영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운영하는 게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퇴직금 제도랑 회사가 운영하는 DB형 제도가 문제가 돼. 이게 줄어들 수 있다 그 얘기지. 예를 들면 그 걔들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4월 말에 퇴직한다 그러면 4월 달, 3월 달, 2월 달 이 세 달 동안 받았던 급여를 그 기간으로 딱 나누면 하루치 임금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걸 이제 평균 임금이라 그러거든. 그 평균 임금 30일치 한 달치네 결국.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그 몇 년 다녔다. 몇 년 이렇게 10년 다녀서 10년 곱하기 뭐 30일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면 10년 곱하기 300만 원 이게 내 퇴직금이 되는데 금방 계산 방식에서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3개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임금 피크라면 임금이 계속 줄어들잖아 이렇게. 그럼 마지막 3개월만 놓고 보면 손해인 거지. 퇴직금이 손해볼 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얼마 전에 상담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하면 예를 들면 30일치 평균 임금이 한 600만 원 정도 돼. 600만 원인데 회사에서 한 30년 일하셨거든. 그러면 1억 8천인가? 그 정도 퇴직금이 되는 거야. 1억 8천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분이 이제 55세가 되셔서 회사가 임금 피크 조건이 어떠냐면 매년 10%씩 가액되는 거야. 아이고. 60까지. 그러면 60세까지 일하면 근로기간은 35년으로 늘어나잖아. 그렇지. 근데 임금은 줄어드니까
절반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좀 딱 이 끊어야 되겠네.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특히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거 이른다 하고 그 퇴직금 줄어드니까 이거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뭐 중간 정산 이런 걸 해야 되나? 원래는 이제 중간 정산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되는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어. 아, 그래서 그거를 중간 정산 해가지고 1억 8천을 그분 같은 경우 먼저 퇴직금으로 받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 이제 받더라도 받아놓은 돈은 영향을 안 받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이후 부분도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매년 중간 정산하는 거지. 아, 매년 중간 정산 나간다. 매년 중간 정산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노후에 쓸 돈인데 이거 중간 정산해가지고 그거 남아 있질 않겠지. 어디 그 갔는지 문제네.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노후에 쓸 거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계좌가 있어. 그 계좌에다가 옮겨 놓는 거야. 그게 IRP 계좌인가? 그 IRP라고 하는 거기에 옮겨 놓으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IRP 계좌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세금을 안 내. 아예 안 내. 아예 안 내고 나중에 좋네. 연금 받는 시점에 아, 그때 그럼 나눠서 내겠네. 세금을 내는데 어. 일시금 받을 때 내는 세금에서 한 70% 수준? 아, 그러면 30% 박앤세일. 그치. 어. 세일된 거지.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뭐 세금도 덜 내고 또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용도라면 이제 받아서 쓰는 것보다 어차피 노후에 쓸 돈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단 네. 좀 넣어놓는 게 좋겠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또 있으죠. 뭐냐면 월급이 줄잖아. 임금 피크 이후에. 그렇다고 생활비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줄어든 소득을 또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거 IRP 계좌에 옮겨놨던 그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있잖아. 그래서 이거 활용할 수 없냐고 물어보거든. 그거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못 뺐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뺐을 수 있구나. 55세 이후라면 어. IRP 계좌에 넣는 퇴직금을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도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어. 그럼 나는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일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치, 얘기네. 재직 여부랑 상관없이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그 IRP 계좌의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중간 정산하고 IRP로 넣어놓고 하면 될 테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DB인 사람은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것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똑같아. 똑같아. 문제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안 돼. 아, 이게 안타깝네. 그러면 중간 정산이 안 되는 이게 또 소위 말해서 온몸으로 그냥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냐.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잖아. 방법을 빨리 가르쳐 줘. 그래서 어.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DB형 퇴직연금 말고 DC형 퇴직연금을 같이 도입을 해놔. 그래서 DB형에서 임금 피크 시점에서 DC형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지. DC형은 어떻게 돼 좋은 있냐면 방법이다. 자기 계좌가 있고 거기 이미 퇴직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후에 뭐 임금이 변하든 말든 그냥 내가 들어가 뭐 있는 돈은 다른 안 상품을 바뀌거든. 가입하면 그러면 돼. 아까 그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DB형 사업장에 다닌다, 55세다, 퇴직금 아까 1억 8천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 돈을 나는 지금부터 DC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하면 1억 8천을 빼. 쫙 그래서 옮겨두고. DC 계좌에 들어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도 계속 DC로 매년 한 번씩 그 빼가지고 그 어. DC 계좌에 넣으시니까 오케이. 임금 피크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는 손해 볼 거네. 일은 없지. 그럼 DC는 이제 마지막 이제 퇴직금 DB까지 살펴봤고, DC 가입자는 사실 뭐 걱정 없는 거 아니야? 신경 쓸 일 없다. 그렇지. 물론 뭐 임금 피크로 급여가 줄어드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임금 피크 때문에 내 퇴직금에 영향 받는 일은 없는 거지. 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임금 피크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싹 없어졌는데? 두렵긴 하지. 그럼 우리 정리 한 번만 해보자. 퇴직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금 피크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뭐 중간 정산을 하거나 중간 정산 만약에 회사가 그 시점에 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그걸로 DC형으로 갈아타고. 갈아타도 되고. 그런데 DB 가입자는 가장 큰 약점이 중간 정산이 안 된다는 거.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DC형 제도를 같이 도입하고 있으니까 DC로 갈아타고 나머지도
DC로 계속해서. 근데 이거 물어본 사람 있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법으로 회사에서 임금제도 변화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있잖아. 딱 그런 경우는 그 경우. 회사가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돼. 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제도를 변경하실 분은 변경하십시오라고 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불려가. 가가지고 좀 그렇지. 제도 설명을 해달라.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DC형 제도는 도입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운영해야 되잖아. 좀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관심 갖고.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 눈을 뜨는 계기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천명이 되겠네. 그치, 지천명이 이제 하늘에서 천명을 내려주는 거지.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경 좀 지금부터 써라. 관리 잘해서 너 노후 준비를 좀 잘 챙겨라. 그래,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 같다. 어.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30, 40대는 뭐 멋모르고 그냥 좀 눈앞에 닥친 일만 해결해 나갔다면, 이제는 50대면 자꾸 10년 뒤, 20년 뒤가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괜히 수심에 잠기곤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임금 피크제 도달하더라도 다 솟아날 구멍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준비하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널 위해서 저쪽에 준비해놨어. 뭐. 선물 있어. 춥다, 가자. 가자 그래. 아우 춥다.